안녕하세요. 금융거래 서비스. 사실 이름만 거창하지 우리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거래 은행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두 은행 거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은행 거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인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친구나 직장 동료 등 경조사나 모임 등으로도 돈을 자주 주고받기도 하죠. 또 물건을 구매할 때도 계좌이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현금이 필요하거나 카드가 없을 때에도 계좌이체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돈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입금받기 위해서는 나의 계좌번호를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당근이나 중고장터 같은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물품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도 계좌번호 하나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게 이젠 흔한 일이 됐어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계좌번호를 공유하고 입금받는 일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아니면 신분증 상세 내용 등이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계좌번호까지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으려고 계좌번호를 오픈하는 건데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사기 범죄가 워낙 진화된 탓에 통장 비밀번호가 아닌 계좌번호만 공유되더라도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언제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할까요? 만약 어느 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럴 경우 절대 입금액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돈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은행으로 연락하셔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셔야 해요. 범죄 집단이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송금한 다음 입금받은 내 계좌를 오히려 사기 계좌로 거짓 신고해서 거래를 정지시킨 후에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얼마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입금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오픈하는 경우에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내가 돈을 보내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은행이든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우리가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할 때 매번 똑같은 곳으로 송금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자주 송금하는 계좌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 돈을 보내는 계좌도 있을 거고 딱 한 번 송금하고 마지막이 되는 계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어딘가로 입금을 하면 최근 거래 내역에 다양한 계좌번호가 남겨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 간혹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휴에 떠난 여행지에 어떤 노상가게에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수중에 현금은 없고 카드뿐이어서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부모님께 송금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돼요. 하필 그때 밀린 업무로 조금 분주하다 보니까 기존 이체 목록에서 은행명과 예금주만 빠르게 확인하고 수백만 원의 큰 돈을 이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나는 분명히 보냈는데 부모님은 돈이 안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확인해 보니 여행지에서 송금했던 노상가게 계좌로 수백만 원을 보냈던 겁니다. 하필 그 계좌의 예금주명이 내 부모님 이름과 끝에 한 글자만 미묘하게 달랐던 거예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차고 송금건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모임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번 달 회비를 납부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임의 친구들에게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급하게 모임 통장으로 20만 원의 회비를 송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가 계좌번호 몇 자리를 잘못 알려줬었고, 나 또한 급한 마음에 송금을 하다 보니 엉뚱한 계좌로 송금이 되어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일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면서 누구든 이런 경우를 절대 겪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름이 비슷하거나 예금 주면 끝자리가 살짝 헷갈려서 잘못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사실 계좌번호를 직접 일일이 입력하는 일이 바쁜 시간에는 어렵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잘못 전달받은 계좌번호일 수도 있고요. 졸릴 때나 업무가 바쁠 때 또는 운전 중이거나 통화 중일 때 등 다른 일을 하면서 계좌 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 보내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착오 송금이 주말보다는 평일, 그 중에서도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오 송금을 하게 된 경우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돈을 받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받은 돈을 다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소송을 해야 하나 크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걱정을 더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5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바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025년부터는 최대 5천만 원이 아닌 1억 원까지로 반환지원 대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온라인 1회 이체한도 1억 원까지로 대상 금액이 엄청나게 확대된 건데요. 최소 기준 금액은 5만 원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소액을 송금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백, 수천만 원의 고액보다는 2만 원, 3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을 송금하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5만 원보다 작은 금액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내 돈 잘 지키려면 이체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청구 요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 상대방이 거부를 한다든지 여러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을 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지급명령, 압류 등의 과정을 통해 반환금을 회수한 뒤에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단, 회수에 소요된 비용은 차감 후에 잔액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실제 내가 송금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돼요.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번 더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에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나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반적인 내용, 특히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식까지 잘 알아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